지방으로 좀 넘어가면 사실 지방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역시 세종 네. 시가 이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섰던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세종시는 좀 어떨까요, 좀? 어떤 세종시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세종시를 잘 모르세요. 예. 저는 이제 한국갤럽이 있을 때부터 세종시의 개발 현황들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 봤거든요. 네. 2002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세종시는 시작 단계가 5만 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만 명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인구 5만 명. 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네. 본격적으로 입주한 게 2012년도인데 네. 그때 분양가가 580만 원이었어요, 평당. 아, 예, 예. 미분양이 엄청났었죠. 허벌판이라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조금씩 기반시설도 늘었으면서 뭐 생활 편의 시설, 뭐 교육 환경, 도로, 교통만 생기면서 2015년도까지는 그냥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2015년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현재 35만이 됐습니다. 인구 35만. 예, 7배가 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오른 게 2020년도 작년이었어요. 네. 예, 실질적으로 기반설이 다 차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세종시가 충청권의 중심이거든요. 대전, 청주, 천안, 이제 공주, 계룡 이런 것들 그렇죠. 둘러싸여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뭐 대전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청주나 천안에서도 굉장히 무시하던 지역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기반설이 다 찼거든요. 네. 지금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월등히 살기 좋은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막 유입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이사를 많이 오고 네. 천안, 청주에서 이사 오다 보니까 수요가 확 몰린 것이 2020년도였었고요. 네.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2년 동안은 아마 세종시가 1등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입지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기간에 한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대전이 아직까지도 기반설도 훨씬 많고 더 크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도시 더 자체는 크고 어찌됐든 천안가 더 크죠. 크다 예. 보니까 오히려 천안, 청주, 대전이 더 싸 보이는 거예요. 세종시가 많이 단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까지는 1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전세도 살짝 역전세가 나기도 하고요. 아, 시세도 예. 살짝 좀 보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가 조금 더 아마 올라올 여지가 크고요. 세종은 좀 1년 정도, 한 뭐 짧게는 6개월 정도는 아마 조금 보합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종시가 35만인데 세종시가 목표 인구가 1차가 60만이고 2차가 80만이거든요. 네. 아직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아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지만 계속 아마 인구는 증가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뭔가 신규 분양 물량들이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예전보다 많지 많이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물량은 어찌됐건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지금 예. 이제 6생활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네. 5생활권이 일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네. 거기까지는 계획된 거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차피 지금 2생활, 3생활, 4생활권이 메인인데 네. 거기는 이제 많이 들어섰고요. 네. 만약에 여기가 더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6생활권 이외의 그 주변 지역도 택지가 많거든요. 아. 아마 거기까지도 확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 다음 시장이고요. 일단은 그렇죠. 5생활권, 6생활권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5생활권, 6생활권 될 때까지는 분양도 좀 더 해야 되고 인구도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좀 지방 중에 사실은 좀 관심이 좀 뭐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대구, 부산 대구권 네. 뭐 이쪽도 좀 이제 뭐 특히 이제 대구나 부산이 요즘 조금 좀 뭐 신호가 조금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미분양도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네네. 좀 어떻습니까? 좀 대구 부산도 한번 좀 짚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증가하는 지역들은 뭐 단기간 조정이 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서울 같은 네. 경우는 일자리가 지금도 제일 많고 일자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계속 일자리가 증가해서 서울에 이 직장에 들어갈 부지가 없어서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다가다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자꾸 서울로 유입이 돼요. 네.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광역시 인구를 보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고요. 예. 대구도 인구가 줄고 있고 울산도 줄고 있고 광주, 아, 예. 대전 다 줄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주는 거거든요. 결국 일자리다. 예, 결국 그래서
과거처럼 모든 지역이 다 오르거나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가 단기간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서울 수도권 가격차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오른 경향들도 있고 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문제는 부산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올랐어요. 2009년 예, 이후에요. 그다음에 대구도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살짝 조정은 있긴 했지만 예, 예. 큰 대세 지장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어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올랐으면은 괜찮은데 서울 수도권처럼 네. 대전, 대구는 인구가 감소한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계선이 온 것으로 보고요. 빠지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구 내에서도 워낙 네. 압도적으로 좋은 지역이라서 네. 수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분양 날 이유가 없고요. 또 입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롯데 대형 쇼핑몰도 들어가고 아무튼 입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역들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다 좋을 텐데 예, 예. 수성구에서 좀 먼 지역들이 있어요.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든지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데 대구에 좋았던 시기 때 많이 공급을 했던 물량들이 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 미분양이 조금씩 이제 나고 공급의 있죠. 여파를 좀 왜냐면 받는다, 거기는 이렇게 수요가 봐야 원래 없고 예. 여기 채우려고 하면 도심에서 인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 안 나가려고 하죠. 아. 일자리가 좀 그렇다는 예.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조금 조심할 타이밍도 있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예. 수성구나 이렇게 좋은 지역들, 도심 지역들은 상관없고요. 예.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은 보통 해수동이라고 해서 메인 지역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입니다. 예.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이제 주변 뭐 사이드에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구축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왜냐면 예. 신축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구축들은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신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구축들도 좀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작년에 규제적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랑 다른 이유가 서울, 경기, 인천은 실수요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 수요만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속 수요를 유입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수요만으로 딱 안정된 시장이었었는데 수요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어김없이 투자 수요층이 좀 들어갑니다. 마중물처럼. 근데 그렇죠. 지금 예, 예. 규제지구로 지정된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입지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 대세 상승기처럼 올라왔던 좀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갔던 부지들이나 구축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기 좀 어려운 시기에 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 아무래도 좀 관심들은 좀 있으신 것 같긴 하니까. 일기 신도시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실 네, 텐데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가 많이 올랐죠. 입지가 좋아요. 일단 서울에 붙어 있었고 일기 신도시는 완성도가 높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수요를 많이 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였다. 네, 근데 일기 신도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낡았습니다. 낡았습니다. 낡았다. 예, 분당이 91년도 입주했고 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도 빠르면 92년, 가장 늦은 것이 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가장 새 거가 95년도 입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6년 차, 27년 차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년 차부터 이제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몇 년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코앞에다가 왔네요. 네,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그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아마 재건축에 관심 있는 단지들이 대충 잡아도 한 20만 세대는 될 겁니다. 20만 세. 이거 한꺼번에 재건축 못해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네. 시기 조절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30년 차가 안 됐고 30년 차 된 다음부터 빠르면 10년,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이내에는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실거주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들은 제가 반대고요. 차라리 새 아파트를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굉장히 지금 막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구 한솔 주공 5단지가 제일 빠르거든요. 네. 예, 그 정자동에 있습니다. 한솔 주공 5단지 진도를 보시면서 아마 지금 분당구엔 3개의 구역이 거의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고 네. 평촌도 그렇고 뭐 중동이나 일산이나 삼본도 아마 그 리모델링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가시화되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첫 번째 타자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거든요. 아까 상계 주공도 주공 8단지가 포레나 노원이 성공한 다음부터 주공 아파트가 다 불붙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상계 뉴타운도 4구역 성공한 다음부터 나머지 4개 구역도 다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당구 아마 한솔주공 5단지 리모델링 100% 성공할 겁니다. 왜냐면은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만 없었을 뿐이기 때문에 100% 성공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줄줄이 속도를 빨리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보다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한 향후 10년 동안은 주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는 좀 거의 저는 힘들다. 예. 근데 이제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무조건 분당에 서현동에 시범단지 4개 단지가 있는데 그게 무조건 제일 먼저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그거 입수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빨리 빼고 싶으면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단계 조절해주고. 뭔가 이제 네. 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그거 되겠죠. 안 돼서는 아마 이게 너무 물량이 많거든요. 이게 한 단지 두 단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주쇼 이런 것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절차상이라든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나홀로 하나씩 한 단지씩 가고 있는 리모델링이 더 빨리 갈 것이다. 근데 그것도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단지 빨리 따라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있는 아마 이제 주민들이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지를 놓고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좋으냐, 재건축으로 가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가고 싶어도 재건축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도 진도 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아직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 거예요.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이랑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면은 리모델링부터 가시는 게 맞아요. 빠르게 됐기 때문에. 네. 예, 그건 어차피 규제 좀 덜하고 물론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상품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건축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상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으로 입주한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 팔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돼요. 그때쯤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투자의 측면에서 예, 보자면. 그게 오히려 가성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로서의 거주 만족도 환경들도 누리고 그리고 또 재건축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재건축 단지 사는 것들보다 훨씬 더 돈도 조금 들어가고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단계적 접근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